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 한입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마음의 세계로 떠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불안의 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기원을 탐구해 보면서 불안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떠세요? 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불안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로부터의 위협,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식량 부족 등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불안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불안은 곧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경고 등 역할을 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더 조심했고 더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치는 감정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존 메커니즘이었달까요? 예를 들어 어두운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이 맹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하며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은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회피하는 데 필수적인 감정이었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생존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은 많이 줄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불안에 대한 탐구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병리적인 불안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불안을 생물학적, 의학적인 문제로 규정했는데요. 특히 뇌에 담즙이 너무 많이 몰려서 불안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담즙 과다라는 체액 불균형 이론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불안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뇌화학 물질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불안을 유발한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놀라움을 줍니다. 반면 플라톤은 히포크라테스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신세계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깊은 정서적 문제가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플라톤에게 불안의 원인은 바로 영혼의 부조화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성이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불안이 생긴다고 보았던 거죠. 예를 들어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강한 욕구에 휩쓸리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때 영혼의 균형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성찰과 자기 통제, 그리고 철학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영혼의 조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불안 극복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죠. 어떠세요?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지 않나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이해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플라톤의 통찰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통찰을 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 현대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바우만은 그의 저서 불안의 기원에서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불안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바우만은 현대 사회의 불안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유동하는 공포라고 묘사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과거의 불안이 고정된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불안은 그 형태와 원인을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현대의 불안은 형태를 특정하기 어렵고 잡히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안정적인 것이 드물며 미래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과거에는 직업을 한 번 가지면 평생 안정적이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직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고 심지어 내일 당장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위협과 가능성에 노출되고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우만은 이러한 불안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네가 긍정적이지 못해서 불행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개인화된 책임 전가는 불안의 사회적, 구조적 원인을 은폐하고 개인이 스스로 모든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바우만은 개인의 두려움과 지배체제 사이에는 복잡한 인과관계가 얽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즉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개인의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경쟁 심화는 개인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며 좌절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죠. 이 지점에서 바우만은 타이타닉 신드롬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인류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배였죠. 최첨단 기술과 인간의 오만이 결합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바우만은 현대사회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맹신하며 통제 가능한 세상을 꿈꾸지만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글로벌 팬데믹, 예측 불가능한 경제위기 등 현대사회의 위협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는 강박이 결국 더욱 큰 불안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 아닌가요? 신정근 교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불안 극복의 과정으로 보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안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시 시대의 불안은 자연의 위협, 즉 재해나 기아, 전염병 등으로부터 왔죠. 이런 불안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찾아 나서거나 맹수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자연의 재앙을 피해 이동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계급사회에서는 전쟁의 위협, 즉 패배나 상실, 강제 이주 등으로부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때의 불안은 권력과 생존을 둘러싼 사회적인 것이었죠. 신분제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 혹은 전쟁의 승패에 따라 목숨과 재산이 좌우되는 상황 등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들이 생겨나면서 인류는 이런 원시적이고 사회적인 위협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전염병의 위협이 줄고 국제법을 통해 전쟁의 위험이 감소하는 등 이전 시대의 불안 요인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곧 불안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립니다. 과거에는 태어난 신분이나 가문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업에 대한 불안, 즉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봐 혹은 어렵게 얻은 직업을 잃을까봐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불안은 단순히 외적인 위협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성취와 깊이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그 원인과 양상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불안의 원인을 신체의 불균형이나 영혼의 부조화에서 찾았지만 현대 사회학자들은 불확실성과 통제 불능성이 만연한 사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안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불안은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저축이나 자기계발을 통해 대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경고음이자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불안은 분명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불안의 근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불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불안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불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철학 한입 지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